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가장 자세한 정보를 주는 곳이죠. 바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연구센터 김한준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드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고용정보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데요. 크게 네. 하는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과 연구를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 하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아마도 워크넷일 겁니다. 워크넷. 네,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취업 포털인데요. 하루에 50만 명이 접속을 합니다. 직업을 찾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인재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인재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전산망들이 구축되어 있죠? 네, 그 정부는 직업을 갖고 있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 실업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도 역시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이고요. 또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다양한 훈련 정보를 볼 수 있는 직업훈련 전산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고용정보원에서는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직업 관련 정보들을 전해줬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실까 참 궁금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계셨군요. 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직업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계신 거겠죠? 네,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직업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직업연구센터인데요. 네. 먼저 우리나라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한국직업사전이라는 것을 30년 전부터 편찬을 해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직업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고요. 또 주요 직업의 향후 미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증가하고 감소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한국 직업 전망을 발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구직자들이 직업 세계에 진입을 할 때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온라인으로 상세히 제공하는 한국 직업 정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새롭게 부상한 직업, 특이한 직업,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데 해외에 있는 직업, 그리고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있을 미래 직업,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적합 직종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도 이 직업연구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종종 직업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생소한 직업들이 많아요. 어떤 방법으로 직업 연구를 하시는 거죠? 직업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딱 하나만 찝어서 이야기는 참 어려운데요. 예. 왜냐하면 직업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과거의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연구자는 서베이에 많이 의존을 하기도 합니다. 또 델파이나 FGI 같은 심층 인터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직업 연구의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소멸되고 분화되고 통합되고 이런 직업 세계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그것을 잘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을 저희는 직무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직업에 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은 직무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물론 어떤 이야기를 물을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무엇을 잘 정리할 것인지 통합적인 지식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업연구 방법을 꼽으라고 하면 직무조사를 들겠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는지
직업인지 직업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궁금한데 얼마나 많은 수의 직업이 있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직업의 수라는 것이 상당히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네.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악기를 기악기, 타악기, 현악기로 구분을 하게 되면 3개의 직업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악기의 수만큼 많은 더 직업들을 많아지고. 열거하게 되면 뭐 기타, 드럼,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직업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 인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국 직업사전에 의하자면 2012년도 기준으로 11,655개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사실 저희도 생각해 보면은 방송 진행자에도 뭐 MC도 있고 리포터도 있고 캐스터도 있고 VJ도 있는 것처럼 직업사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도 그렇군요. 직업 사전에 수록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아무튼 이 직업의 세계가 참 다양한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어떠한 직업들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네. 이 직업 세계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 세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네. 어느 한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있는 직업도 사라지게 만들고 네. 없던 직업도 생겨나게 만들고 직무의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 요인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겠고요. 기술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 뭐 환경 변화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네. 학령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앞으로 증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직업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고령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의료나 보건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쪽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컴퓨터와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직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라든지 프로그래머라든지 웹 디자인, 예. 뭐 정보 시스템 감리사 이런 직업들이 생겨나게 됐고 예전에 없었을 그렇죠. 그렇죠. 네.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이런 직업들이 생기게 됐고 또 과거에 있었던 타이피스트라든지 인쇄소의 식자군 같은 직업들은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가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 되는 거죠. 네.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런 쪽의 인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직업 세계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직업들 중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좀 흥미를 끌만한 직업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사라졌지만 그중에서도 흥미있는 직업을 버스 안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도에 버스 안내양이 사라졌어요. 버스 회사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경영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버스 안내양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게 됐죠. 추억이네요, 추억.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직업이 재밌는 거는 최근에 5년 전에 충청남도의 어떤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 어르신들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향수를 달래기 위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안내양을 다시 고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직업이라는 것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없어진 직업이 다시 생기기도 한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련한 옛 추억이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복고에 대한 향수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버스 안내양 얘기 들으니까 진짜 저 꼬마 때는 직접 봤던 기억도 나고. 정말요?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기억은 없거든요. 네, 화면 속에서만 봤었는데 정말 왠지 저도 그 충남에 가갖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업의 세계는 점차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유망 직업들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생겨나는 직업들, 직업 세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트워크로 하나 되는 세상. 그래서 지금 IT 관련된 기술들이 전 분야에 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 야, 라는 그렇죠. 전광판 이거를 보게 되죠. 네. 또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하이패스를 통과하게 되면 내 차의 단말기로부터 네네. 요금이 이렇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 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제 차에 붙어 있는 입주민 스티커를 인식을 하고 네. 주차 레버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손님이 오게 되면 경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주파수를 통해서 멀리서도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RFID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기술 하나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RFID 기술 개발자 같은 직업들이 이제 유망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죠. 많이 스마트폰 쓰죠. 사용자가 아주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3,200만 명인가 3,300만 벌써요? 명인가. 예. 2년 전까지만 해도 500만 명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 스마트폰은 컴퓨터에 휴대폰이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기능도 있고 GPS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멀리 있는 어떤 그 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화면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증강현실 엔지니어라는 직업도 생기고 있고요. 네. 또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떠다닙니다. 근데 이 정보들이 많은 건 좋은데 이 정보들을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빼가거나 그 정보를 변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해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 거고 이런 사람들을 침입을 차단하는 보안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직업 세계의 흐름 중에 하나가 녹색 직업이 부상을 한다는 거죠. 네. 지금 하나뿐인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온실가스의 배출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고 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빙산이 녹아서 해수면이 낮은 나라는 잠기기도 하고 예. 사막이 더 넓어지기도 하고 폭설, 폭우 등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 세계에서도 이 그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직업들이 계속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나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그다음에 쓰레기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폐기물 에너지화 전문가,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 없는 전기 그 자동차라든지 LED 전구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이라는 직업도 있어요. 네.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사고 팔 때 그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그런 직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뭐 IT 전문가들이 저희가 어렸을 땐 상상도 못했던 직업인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들 들으면 왠지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옴직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직업들이 네, 현실로 맞아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요,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나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기가 좀 인터넷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루트가 우리만큼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무척이나 좀 막막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을 하셨다고요? 네,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99가지 직업 이야기 네.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책자는 99개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영, 금융, 의료, 보건, 문화예술, 의료, 보건 등등 해가지고 99개의 직업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네. 이 직업 선정의 기준은 종사자 수가 많거나 아이들이 희망을 하는 선호 직업이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직업 정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직업들을 선정해서 아주 재밌게 작성을 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정보가 유용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흥미를 못 끌면 재미가 없으면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소 제가 하는 일의
중요 부분이 직업을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책자를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도 아이들이 잘 안 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직업에 대한 유래라든지 뭐 히스토리, 그다음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읽으면서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책자 안에 저희 직업의 내용도 좀 있을까요? 그럼요. 아, 예, 정말요? 있죠. 예. 갑자기 정말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그래요. 드는데요. 그런데 책의 구성도 좀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지금 재미있다, 정말 흥미롭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일반 책자와 좀 다른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책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글도 중요하지만 네. 이 직업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한 장의 그림이 100개의 문장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직업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놨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이미지를 있죠. 통해서. 네, 재미있는 이야기의 이미지까지 함께 한다면 청소년들이 읽어도 지루하지 않게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아무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처음에 발간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가끔씩 청소년들을 만나거나 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안타깝게 느낀 점은 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직업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20, 3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0, 30개도 대부분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와 같이 각광을 받는 직업이거나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거나 혹은 의사, 변호사, 판사와 같이 소위 몇 개의 전문 직업에 국한돼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알고 있는 직업이 적으면 준비할 수 있는 직업도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래서 20, 30개의 직업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더 많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한 100개 정도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 책을 편찬하게 됐습니다. 100개인데 네. 99개인가요? 이게 뒷이야기인데요. 사실은 10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직업을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를 더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네. 99개 그러면 좀 미완성이고 네. 뭔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와닿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냥 99로 남았습니다. 맞아요. 만 그렇군요. 원보다는 왠지 9,900원이 더 맞아요. 사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그래요. 하잖아요. 네. 요거 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용돈이 많지 않을 텐데 다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고용정보원에서 책자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예. 중고등학교나 고용센터, 도서관 등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자료실에 PDF 파일로 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 책이 330페이지이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그냥 쭉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색인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99개의 이게 제목을 보고 원하는 직업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그 해당 직업으로 곧바로 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예.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 외국에도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직업 시장에 들어와도 될 만한 직업이다 하는 이 외국 직업 또 어떤 게 있는지 직업 전문가로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라든지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때문에 그 나라에만 존재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직업도 있는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만요? 예,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뭐가 직업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목욕탕에 있는데요. 세신하시는 분들. 때를 네. 밀어주는 새신원 분들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렇구나.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타올은 이태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투사 같은 직업이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직업 중에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없다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직업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수중재활 치료 전문가라고 해서 물속에서 자폐가 물에서. 있거나 네. 혹은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독일로부터 이제 들어온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생맥주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브루 마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루스터인 줄 알았어요. 브루 마스터. 브루는 술을 양조하다라는 뜻이고요. 네. 마스터는 거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그 강남이라든지 홍대 인근에 네. 그 생맥주를 양조할 수 있는 탱크가 있는 생맥주집에 가게 되면 이 맥주의 맛과 타입을 결정하는 브루마스터가 근무를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독일로부터 건너온 직업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직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직업들을 지금 뭐 그게 하나의 연구 테마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중에서 사립탐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부모 손주관계 회복 전문가라는 직업도 그런 게 또 있고요. 있어요. 네. 기업 컨시어지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사립탐정은 소설이나 TV를 통해서 잘 많이 아실 봤죠. 것 같죠. 네. 그래서 경찰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이 그런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나라 아직 면허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나중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부모 손주 관계 회복 전문가는 영국에 있는 직업인데요. 지금 핵가족이 더 심화되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서먹서먹한 조부모와 손주와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기업 컨시어지라는 직업도 있는데 컨시어지는 지금 현재는 호텔에 있는 직업입니다. 네. 컨시어지 컨시어지. 데스크라고 해서 예, 예. 손님이 오게 되면은 손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도덕적,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 들어주는 사람이죠. 네. 관광, 쇼핑, 뭐 티켓팅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업 컨시어지라는 직업은 대기업에서 종업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편의를 네, 돌봐주는 요구를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번 주말이 20주년 기념일이다, 결혼. 네. 그러면은 금액은 어디고 어느 쪽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컨시어지가 그런 걸 다 예약을 대신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직업들도 조만간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와,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오셔서 네. 다양한 직업의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전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한준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